네, 국정농단 관련된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. 오늘 재판에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 특검 측이 아니라 유영하 변호사,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. 네, 유영하 변호사가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. 네. 정유라 씨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정유라 씨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최순실 씨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하게 매우 결정적인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특검에 나가서. 그래서 불러다 놓고 어떤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인지,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인지 상당히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. 네,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유라 씨 인연 굉장히 관심입니다. 물론 뭐 40년 지기 최순실 씨의 딸로 알고 있을 것이다. 뭐 이건 당연한 추측인데요. 과거에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락한 적이 있다,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? 한 차례 했으니까. 한 차례. 무슨 대화 나갔어요?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. 네,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.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. 자, 박근혜 전 대통령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했고 여러 번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. 근데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가서 그렇죠. 이제 재판부가 이제 뭐 검사 물어볼 거 아닙니까? 네. 얼마나 아십니까? 네. 통화하는 사이입니다. 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.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올 텐데 왜 증인으로 불렀을까요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그 매일 하면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나 그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대응들이 좀 나왔는데 네. 그동안은 사실 뭐 대응이라 할 만한 대응이 없었어요. 예.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묻어가기 이렇게 그냥 무대응. 무대응으로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저 정유라 씨를 증인 신청했습니다.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나름 이제 승부를 던지는 것 같고 이제 뭔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본격적으로 좀 재판을 좀 준비한다는 느낌을 움직이는 받아요. 듯한 느낌이. 이제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마 가장 크게 뇌물이니까, 뭐 이재용 부회장 1심 거기서 알아서 잘 하겠지. 우린 그거에서 무죄 나오면 우리도 그냥 똑같이 무죄야. 약간 그걸 좀 지켜보는 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뭐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도 뭐 앞선 재판에서 결론이 나면 우린 그거 따라가면 되겠지. 근데 지금 현재까지 선고 나온 것들을 보면 박 전 대통령 생각과 다 반대로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블랙리스트 유죄잖아요. 가장 큰 뇌물도 유죄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뭔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가 다 당할 수도 있겠다. 네. 그렇다고 보면 뭔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고 네. 그 첫 번째가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인데 이거는요 양날의 칼이에요.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. 네. 앞서 이제 영상 봤잖아요. 예. 만약에 정유라 씨 나와가지고 뭐 진짜 가정이에요? 이모 오랜만이에요? 정말요. 그런 특검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. 예. 우리 뭐 진짜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통화하고 6개월 만인가요?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. 예. 네. 그때 뭐 저한테 다 전화하셔가지고 말 잘 타라고 그러셨잖아요.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. 예. 이게 특검이 원한 거예요. 네.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도 완전 정말 엄청난 코너에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? 예. 그러니까 지금 이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얘기는 뭔가 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도 있을 거고 예. 네. 뭔가 이것을 통해서 반전을 꾀야겠다라는 나름대로 유영하 변호사 승부수고 조금 더 제가 예측을 해보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. 예. 네. 제가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인 신청 또 할 겁니다. 박 전 대통령 1심 때 안 나왔죠. 나왔죠. 이번에 예. 나갈까 안 나갈까요? 제가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증인 신청이 되면 나가서 얘기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95% 이상이에요.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. 예.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도 나가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. 아마 재판 전략에 좀 중대한 변화가 좀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. 예. 네, 일단은 삼성 재판에서 정유라 씨가 했던 증언이 굉장히 불리했기 때문에 소국장님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탄핵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.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유죄 혐의 중에 뇌물 관련된 부분,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. 예. 네.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정유라 씨를 증인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부분을 탄핵하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정유라 씨가 어쨌건 이건 삼성에서 타라고 했다라고 이름 바꾸는 과정도 전부 다 삼성의 어떤 관여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유죄로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네. 그러면 아마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는 이제 최순실 씨 측과 삼성 측과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하는 그러한 전략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정유라 씨의 어떤 진술 같은 것들을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
이 정유라 씨의 지난번 진술을 집중적으로 다시 이렇게 뒤집기 위한 예. 그러한 어떤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. 생각이 됩니다. 네, 저는 다른 것보다도 만약에 증인으로 나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겠지만 엄마도 만나겠잖아요. 그리고 삼자 대면 그 장면도 참 어떨지 궁금하네요. 그러니까요. 엄마 입장에서도 지금 화가 나. 지난번에 그 증언하고 나서 엄마도 화를 냈다고 얘기하지 네. 않습니까? 변호사들이 나서가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정도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엄마는 그래도 분노가 어느 정도 삭혔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. 이제 부모라고 하는 그 관계, 부모 자식의 관계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하고 또 다르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최순실은 어느 정도 좀 누그러졌을 수 있는데 정유라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또 입장을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그렇죠. 그럼 진술의 진실성도 의심을 받게 그렇게 되고 되죠. 예. 또 특검과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잘 어떤 네.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라 입장에서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얼굴을 붉히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. 또 세 명이 같이 있는 게 껄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그 상황에서 그렇죠. 보는 게 지금 김태현 변호사 아까 성대묘사까지 해가면서 이모한테 오랜만에 봤다고 이런 얘기 나오면 예.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정유라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본인이 뭔가 추구하려는 뭔가가 있겠죠. 그러면 형량을 좀 줄이든 아니면 뭔가 본인의 어떤 생활을 일정 부분 좀 보장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심을 한 걸로 보여주고 그게 사실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또 전화까지 하는데 전화도 안 받으면서 검찰에 재판에 나가서 그걸 했다고 하면 증언을 했다고 하면 그 정도의 각오는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. 생각이 네. 듭니다.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정유라 씨 아냐고 이제 기자들 질문이 나왔을 때도 네. 인터뷰할 때도 뭐 개명 사실도 몰랐다 뭐 이렇게 그렇죠. 해서 완전히 이게 선을 그었는데 최순실 정유라 씨는 크리스마스 때 통화하고 여러 번 통화했다는 사실.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도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. 그러니까 증인의 말에 이제 신빙성을 우리가 따지는데 네.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부터 달라지는 것이거든요. 다른 거잖아요. 두 사람이. 서로 아느냐 모르느냐. 통화를 언제 했어? 만난 적 있어? 예. 이름 바꾼 이 기본적인 전제부터 지금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유영하 변호사의 뭐 승부수인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네. 거죠.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얘기는 했겠죠, 설마? 아, 그렇겠죠. 이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당연히 뭐 협의는 했을 가능성이 높죠. 그렇지 않고 유영하 변호사가 뭐 독단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오케이 없이 증인 신청하겠습니까? 예. 아마 박 전 대통령 그 접견하면서 상황이 이래 됐으니 정유라에 증인 신청해서 정유라와의 어떤 그런 독일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어야 되겠다.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한테 팩트는 뭡니까? 이제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예. 얘기를 했을 겁니다. 아, 예. 네. 박 전 대통령이 거기서 다 얘기를 했겠죠. 네. 그러고 나서 아마 신청한 건 아닌가 싶어요.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특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네. 오늘 벌어졌던 일 중에서 정황적인 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기자들이 취재를 했던 모습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오늘따라 굉장히 밝았다고 합니다. 아, 변호인단을 향해서 밝게 미소를 지었고요. 아, 그러니까 그래요? 며칠 전만 해도 건강상 뭐 치료도 받으러 가고 네. 그랬던 모습, 환자복 입었던 모습들 기억하실 텐데. 오늘 저 장면입니다. 예.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향해서 눈웃음도 짓고 네.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 한 30분 정도 지나서 증인 신청 이야기가 알려졌거든요. 아, 예. 이런 정황을 보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무척 드는 상황입니다. 그게 뭘까요? 정말 궁금해지는데 지금 그 정유라 씨는 그때 이제 삼성 재판에 나간 이후에 두문 불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영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데 반대쪽 유영하 변호사 쪽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 나갈지 안 나갈지 이 선택도 굉장히 궁금한데요. 지금 특검 쪽에 관리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. 정유라 씨로서는 지금 시점에서 굳이 나가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?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겠죠. 네. 안 나갈 가능성도 있죠.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갔을 때 본인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의 100%를 다 얘기했다. 네. 네, 저렇게 라고 새벽에 이제, 나가서요. 예. 예, 생각을 할 것이고 저런 부분들이 이제 정유라 씨 자신의 어떤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도 멀쩡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나가서 어떤 새로운 진술을 할 경우에 그것이 이제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 얘기대로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불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. 정유라 씨가 거기서 그러한 판단을 면밀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이유영아 변호인의 그런 질의응답 부분에서 이 특검에 유리한 진술을 계속 해줄 수 있는 것이냐 하다 보면 또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죠. 예, 예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뭐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특검 측과도 일정하게 좀 여러 가지
논의를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추측이 됩니다. 네, 국정농단 관련된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. 오늘 재판에서 굉장히 논란 부분이 특검 측이 아니라 유영하 변호사,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. 네, 유영하 변호사가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. 네. 정유라 씨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정유라 씨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최순실 씨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하게 매우 결정적인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? 특검에 나가서. 그래서 불러다 놓고 어떤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인지,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인지 상당히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. 네,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유라 씨 인연 굉장히 관심입니다. 물론 뭐 40년 지기 최순실 씨의 딸로 알고 있을 것이다. 뭐 이건 당연한 추측인데요. 과거에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락한 적이 있다,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? 한 차례 했습니다. 한 차례. 무슨 대화 나갔어요?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가지고. 네,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. 1월 1일도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. 자, 박근혜 전 대통령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했고 여러 번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. 근데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가서 그렇죠. 이제 재판부가 이제 네. 뭐 검사 물어볼 거 아닙니까? 네. 얼마나 아십니까? 네. 통화하는 사이입니다. 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.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올 텐데 왜 증인으로 불렀을까요? 아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그 매일 하면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나 그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대응들이 좀 나왔는데 네. 그동안에 사실 뭐 대응이라 할 만한 대응이 없었어요. 예.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묻어가기 이렇게 그냥 예, 무대응. 무대응으로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저 정유라 씨를 증인 신청했습니다.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나름 이제 승부를 던지는 것 같고 이제 뭔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본격적으로 좀 재판을 좀 준비한다는 느낌을 움직이는 받아요. 느낌이. 이제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마 가장 크게 뇌물이니까, 뭐 이재용 부회장 1심 거기서 알아서 잘 하겠지. 우린 거기서 무죄 나오면 우리도 그냥 똑같이 무죄야. 약간 그걸 좀 지켜보는 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뭐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도 뭐 앞선 재판에서 결론 나면 우리 그거 따라가면 되겠지. 근데 지금 현재까지 선고 나온 것들을 보면 박 전 대통령 생각과 다 반대로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블랙리스트 유죄잖아요. 가장 큰 뇌물도 유죄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뭔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가 다 당할 수도 있겠다. 네. 그렇다고 보면 뭔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고 네. 그 첫 번째가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인데 이거는요 양날의 칼이에요.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. 네. 앞서 이제 영상 봤잖아요. 예. 만약에 정유라 씨 나와가지고 뭐 진짜 가정이에요? 이모 오랜만이에요? 아 정말요? 그런 특검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. 예. 우리 뭐 진짜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통화하고 6개월 만인가요?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. 예. 네. 아 그때 뭐 저한테 다 전화하셔가지고 말 잘 타라고 그러셨잖아요.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. 예. 이게 특검이 원한 거예요. 네.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도 완전 정말 엄청난 코너에 몰리게 코너에 몰리는 거 될 아니겠어요? 텐데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얘기는 뭔가 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도 있을 거고 예. 네. 뭔가 이것을 통해서 반전을 꾀야겠다라는 나름대로 유영하 변호사 승부수고 조금 더 제가 예측을 해보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. 예. 네. 제가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인 신청 또 할 겁니다. 아, 박 전 대통령 2심 때 안 나왔잖아요. 나왔죠, 예. 이번에 나갈 거 안 나갈까요? 제가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증인 신청이 되면 나가서 얘기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95% 이상이에요.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. 예.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도 나가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. 아마 재판 전략에 좀 중대한 변화가 좀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. 예. 네, 일단은 삼성 재판에서 정유라 씨가 했던 증언이 굉장히 불리했기 때문에 소극장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탄핵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.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유죄 혐의 중에 뇌물 관련된 부분,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. 예. 네.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정유라 씨를 증인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부분을 탄핵하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정유라 씨가 어쨌건 이건 삼성에서 타라고 했다라고 이름 바꾸는 과정도 전부 다 삼성에 어떤 관여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유죄로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네. 그러면 아마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는 이제 최순실 씨 측과 삼성 측과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하는
그러한 전략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정유라 씨의 어떤 진술 같은 것들을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 정유라 씨의 지난번 진술을 집중적으로 다시 이렇게 뒤집기 위한 예. 그러한 어떤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. 생각이 됩니다. 네, 저는 다른 것보다도 만약에 증인으로 나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겠지만 엄마도 만나겠잖아요. 그럴 수 있죠. 그 장면도 참 어떨지 궁금하네요. 그러니까요. 엄마 입장에서도 지금 화가 나. 지난번에 그 증언하고 나서 엄마도 화를 냈다고 얘기하지 네. 않습니까? 변호사들이 나서가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정도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엄마는 그래도 분노가 어느 정도 삭혔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. 이제 부모라고 하는 그 관계, 부모 자식의 관계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하고 또 다르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최순실은 어느 정도 좀 누그러졌을 수 있는데 정유라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또 입장을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그렇죠. 그럼 진술의 진실성도 의심을 받게 그렇게 되고 되죠. 예. 또 특검과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잘 어떤 네.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라 입장에서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얼굴을 붉히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. 또 세 명이 같이 있는 게 껄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그 상황에서 그렇죠. 보는 게 지금 김태현 변호사 아까 성대묘사까지 해가면서 이모한테 오랜만에 봤다고 이런 얘기 나오면 예.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정유라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본인이 뭔가 추구하려는 뭔가가 있겠죠. 그러면 형량을 좀 줄이든 아니면 뭔가 본인의 어떤 생활을 일정 부분 좀 보장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심을 한 걸로 보여줘. 그게 사실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또 전화까지 하는데 전화도 안 받으면서 검찰에 재판에 나가서 그걸 했다고 하면 증언을 했다고 하면 그 정도의 각오는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. 생각이 네. 듭니다.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정유라 씨 아냐고 이제 기자들 질문이 나왔을 때도 네. 인터뷰할 때도 뭐 개명 사실도 몰랐다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게 선을 그었는데 최순실 정유라 씨는 크리스마스 때 통화하고 여러 번 통화했다는 사이.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도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. 그러니까 증인의 말에 이제 신빙성 우리가 따지는데 네.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부터 달라지는 것이거든요. 다른 거잖아요, 두 사람이. 서로 아느냐, 모르느냐. 통화를 언제 했어? 만난 적 있어? 예. 이름 바꾼 이 기본적인 전제부터 지금 사실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유영하 변호사의 뭐 승부수인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네. 거죠.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얘기는 했겠죠, 설마? 아, 그렇겠죠. 이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당연히 뭐 협의는 했을 가능성이 높죠. 그렇지 않고 유영하 변호사가 뭐 독단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오케이 없이 증인 신청하겠습니까? 예. 아마 박 전 대통령 그 접견하면서 상황이 이래 됐으니 정유라한테 증인 신청해서 정유라와의 어떤 그런 독일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어야 되겠다.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한테 팩트는 뭡니까? 이제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예. 얘기를 했을 겁니다. 아, 예. 네. 박 전 대통령이 거기서 다 얘기를 했겠죠. 네. 그러고 나서 아마 신청한 건 아닌가 싶어요.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특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네. 오늘 벌어졌던 일 중에서 정황적인 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기자들이 취재를 했던 모습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오늘따라 굉장히 밝았다고 합니다. 아. 변호인단을 향해서 밝게 미소를 지었고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건강상 뭐 치료도 받으러 가고 네. 그랬던 모습, 환자복 입었던 모습들 기억하실 텐데. 오늘 저 장면입니다. 예.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향해서 눈웃음도 짓고 네.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 한 30분 정도 지나서 증인 신청 이야기가 알려졌거든요. 아, 예. 이런 정황을 보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무척 드는 상황입니다. 그게 뭘까요? 정말 궁금해지는데 지금 그 정유라 씨는 그때 이제 삼성 재판에 나간 이후에 두문 불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영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데 반대쪽 유영하 변호사 쪽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나갈지 안 나갈지 이 선택도 굉장히 궁금한데요. 지금 특검 쪽에 관리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. 정유라 씨로서는 지금 시점에서 굳이 나가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?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겠죠. 네. 안 나갈 가능성도 있죠.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갔을 때 본인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의 100%를 다 얘기했다. 네. 네, 저렇게 라고 새벽에 이제, 나가서요. 예. 생각을 할 것이고 저런 부분들이 이제 정유라 씨 자신의 어떤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도 멀쩡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나가서 어떤 새로운 진술을 할 경우에 그것이 이제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 얘기대로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불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근데 예. 정유라 씨가 거기서 그러한 판단을 면밀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이영하 변호인의 그런 질의응답 부분에서
이 특검에 유리한 진술을 계속 해줄 수 있는 것이냐고 하다 보면 또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죠. 예, 예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뭐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특검 측과도 일정하게 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추측이 됩니다. 네, 국정농단 관련된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. 오늘 재판에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 특검 측이 아니라 유영하 변호사,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. 네, 유영하 변호사가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. 네. 정유라 씨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정유라 씨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최순실 씨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하게 매우 결정적인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? 특검에 나가서. 그래서 불러다 놓고 어떤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인지,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인지 상당히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. 네,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유라 씨 인연 굉장히 관심입니다. 물론 뭐 40년 지기 최순실 씨의 딸로 알고 있을 것이다. 뭐 이건 당연한 추측인데요. 과거에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락한 적이 있다,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? 한 차례 했습니다. 한 차례. 무슨 대화 나갔어요?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가지고. 네,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. 1월 1일도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. 자, 박근혜 전 대통령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했고 여러 번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. 근데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가서 그렇죠. 이제 재판부가 이제 네. 뭐 검사 물어볼 거 아닙니까? 네. 얼마나 아십니까? 네. 통화하는 사이입니다. 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.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올 텐데 왜 증인으로 불렀을까요? 아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그 매일 하면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나 그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대응들이 좀 나왔는데 네. 그동안은 사실 뭐 대응이라 할 만한 대응이 없었어요. 예.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묻어가기 이렇게 그냥 예, 무대응. 예, 무대응으로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저 정유라 씨를 증인 신청했습니다.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나름 이제 승부를 던지는 것 같고 이제 뭔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본격적으로 좀 재판을 좀 준비한다는 느낌을 움직이는 받아요. 듯한 느낌이. 네. 이제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마 가장 크게 뇌물이니까, 뭐 이재용 부회장 1심 거기서 알아서 잘 하겠지. 우린 그거에서 무죄 나오면 우리도 그냥 똑같이 무죄야. 약간 그걸 좀 지켜보는 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뭐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도 뭐 앞선 재판에서 결론이 나면 우리 그거 따라가면 되겠지. 근데 지금 현재까지 선고 나온 것들을 보면 박 전 대통령 생각과 다 반대로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블랙리스트 유죄잖아요. 가장 큰 뇌물도 유죄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뭔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가 다 당할 수도 있겠다. 네. 그렇다고 보면 뭔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고 네. 그 첫 번째가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인데 이거는요 양날의 칼이에요.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. 네. 앞서 이제 영상 봤잖아요. 예. 만약에 정유라 씨 나와가지고 뭐 진짜 가정이에요? 이모 오랜만이에요? 아 정말요? 그런 특검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. 예. 우리 뭐 진짜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통화하고 6개월 만인가요?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. 예. 네. 아 그때 뭐 저한테 다 전화하셔가지고 말 잘 타라고 그러셨잖아요.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. 예. 이게 특검이 원한 거예요. 네.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도 완전 정말 엄청난 코너에 몰리게 코너에 될 몰리는 거 텐데. 아니겠어요? 예. 그러니까 지금 이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얘기는 뭔가 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도 있을 거고 예. 네. 뭔가 이것을 통해서 반전을 꾀야겠다라는 나름대로 유영하 변호사 승부수고 조금 더 제가 예측을 해보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. 예. 네. 제가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인 신청 또 할 겁니다. 아, 박 전 대통령 1심 때 안 나왔죠. 안 나왔죠, 이번에 예. 나갈까요, 안 나갈까요? 제가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증인 신청이 되면 나가서 얘기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95% 이상이에요.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. 예.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도 나가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. 아마 재판 전략에 좀 중대한 변화가 좀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. 예. 네, 일단은 삼성 재판에서 정유라 씨가 했던 증언이 굉장히 불리했기 때문에 소극장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탄핵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.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유죄 혐의 중에 뇌물 관련된 부분,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. 예. 네.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정유라 씨를 증인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부분을 탄핵하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정유라 씨가 어쨌건 이건 삼성에서 타라고 했다라고 이름 바꾸는 과정도 전부 다 삼성에 어떤 관여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유죄로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네. 그러면 아마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는
이제 최순실 씨 측과 삼성 측과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하는 그러한 전략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정유라 씨의 어떤 진술 같은 것들을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 정유라 씨의 지난번 진술을 집중적으로 다시 이렇게 뒤집기 위한 예. 그러한 어떤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. 예상이 됩니다. 네, 저는 다른 것보다도 만약에 증인으로 나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겠지만 엄마도 만나겠잖아요. 그럴 수 있죠. 그 장면도 참 어떨지 궁금하네요. 그러니까요. 엄마 입장에서도 지금 화가 나. 지난번에 그 증언하고 나서 엄마도 화를 냈다고 얘기하지 네. 않습니까? 변호사들이 나서가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정도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엄마는 그래도 분노가 어느 정도 삭혔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. 이제 부모라고 하는 그 관계, 부모 자식의 관계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하고 또 다르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최순실은 어느 정도 좀 누그러졌을 수 있는데 정유라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또 입장을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그렇죠. 그럼 진술의 진실성도 의심을 받게 될 그렇게 되죠. 것이고 예. 또 특검과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잘 어떤 네.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라 입장에서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얼굴을 붉히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. 또 세 명이 같이 있는 게 껄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그 상황에서 그렇죠. 보는 게 지금 김태현 변호사 아까 성대묘사까지 해가면서 이모한테 오랜만에 봤다고 이런 얘기 나오면 예.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정유라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본인이 뭔가 추구하려는 뭔가가 있겠죠. 그러면 형량을 좀 줄이든 아니면 뭔가 본인의 어떤 생활을 일정 부분 좀 보장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심을 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고 네. 그 첫 번째가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인데 이거는요 양날의 칼이에요.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. 네. 앞서 이제 영상 봤잖아요. 예. 만약에 정유라 씨 나와가지고 뭐 진짜 가정이에요? 이모 오랜만이에요? 아 정말요? 그런 특검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. 예. 우리 뭐 진짜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통화하고 6개월 만인가요?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. 예. 네. 아 그때 뭐 저한테 다 전화하셔가지고 말 잘 타라고 그러셨잖아요.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. 예. 이게 특검이 원한 거예요. 네.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도 완전 정말 엄청난 코너에 몰리게 코너에 될 몰리는 거 텐데. 아니겠어요? 예. 그러니까 지금 이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얘기는 뭔가 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도 있을 거고 예. 네. 뭔가 이것을 통해서 반전을 꾀야겠다라는 나름대로 유정아 변호사 승부수고 조금 더 제가 예측을 해보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. 예. 네. 제가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인 신청 또 할 겁니다. 아. 박 전 대통령 1심 때 안 나왔죠. 나왔죠. 예. 이번에 나갈 거 안 나갈까요? 제가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증인 신청이 되면 나가서 얘기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95% 이상이에요. 이렇게 아, 된다고 봅니다. 예.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도 나가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. 아마 재판 전략에 좀 중대한 변화가 좀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. 예. 네, 일단은 삼성 재판에서 정유라 씨가 했던 증언이 굉장히 불리했기 때문에 소극장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탄핵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.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유죄 혐의 중에 뇌물 관련된 부분,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. 예. 네.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정유라 씨를 증인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부분을 탄핵하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정유라 씨가 어쨌건 이건 삼성에서 타라고 했다라고 이름 바꾸는 과정도 전부 다 삼성에 어떤 관여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유죄로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네. 그러면 아마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는 이제 최순실 씨 측과 삼성 측과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하는 그러한 전략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정유라 씨의 어떤 진술 같은 것들을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 정유라 씨의 지난번 진술을 집중적으로 다시 이렇게 뒤집기 위한 예. 그러한 어떤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예. 됩니다. 네, 저는 다른 것보다도 만약에 증인으로 나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겠지만 엄마도 만나겠잖아요. 그럴 수 있죠. 그 장면도 참 어떨지 궁금하네요. 그러니까요. 엄마 입장에서도 지금 화가 나. 지난번에 그 증언하고 나서 엄마도 화를 냈다고 얘기하지 네. 않습니까? 변호사들이 나서가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정도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엄마는 그래도 분노가 어느 정도 삭혔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. 이제 부모라고 하는 그 관계, 부모 자식의 관계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하고 또 다르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최순실은 어느 정도 좀 누그러졌을 수 있는데 정유라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또 입장을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그렇죠. 그럼 진술의 진실성도 의심을 받게 될 그렇게 되죠. 것이고 예. 또 특검과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잘 어떤 네.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라 입장에서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얼굴을 붉히는 걸로 보여주고 그게 사실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또 전화까지 하는데 전화도 안 받으면서
검찰에 재판에 나가서 그걸 했다고 하면 증언을 했다고 하면 그 정도의 각오는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.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정유라 씨 아냐고 이제 기자들 질문이 나왔을 때도 네. 인터뷰할 때도 뭐 개명 사실도 몰랐다 뭐 이렇게 그렇죠. 해서 완전히 이게 선을 그었는데 네. 최순실 정유라 씨는 크리스마스 때 통화하고 여러 번 통화했다는 사실.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도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. 그러니까 증인의 말에 이제 신빙성을 우리가 따지는데 네.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부터 달라지는 것이거든요. 다른 거잖아요. 두 사람이. 서로 아느냐 모르느냐. 통화를 언제 했어? 만난 적 있어? 예. 이름 바꾼 이 기본적인 전제부터 지금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유영하 변호사의 뭐 승부수인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네. 거죠.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얘기는 했겠죠, 설마? 아, 그렇겠죠. 이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당연히 뭐 협의는 했을 가능성이 높죠. 그렇지 않고 유영하 변호사가 뭐 독단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오케이 없이 증인 신청하겠습니까? 예. 아마 박 전 대통령 그 접견하면서 상황이 이래 됐으니 정유라에 증인 신청해서 정유라와의 어떤 그런 독일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어야 되겠다.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한테 팩트는 뭡니까? 이제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예. 얘기를 했을 겁니다. 아, 예. 네. 박 전 대통령이 거기서 다 얘기를 했겠죠. 네. 그러고 나서 아마 신청한 건 아닌가 싶어요.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특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네. 오늘 벌어졌던 일 중에서 정황적인 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기자들이 취재를 했던 모습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오늘따라 굉장히 밝았다고 합니다. 아, 변호인단을 향해서 밝게 미소를 지었고요. 아, 그러니까 그래요? 며칠 전만 해도 건강상 뭐 치료도 받으러 가고 네. 그랬던 모습, 환자복 입었던 모습들 기억하실 텐데. 오늘 저 장면입니다. 예.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향해서 눈웃음도 짓고 네.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 한 30분 정도 지나서 증인 신청 이야기가 알려졌거든요. 아, 예. 이런 정황을 보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무척 드는 상황입니다. 그게 뭘까요? 정말 궁금해지는데 지금 참 그 정유라 씨는 그때 이제 삼성 재판에 나간 이후에 두문 불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영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데 반대쪽 유영하 변호사 쪽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 나갈지 안 나갈지 이 선택도 굉장히 궁금한데요. 지금 특검 쪽에 관리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. 정유라 씨로서는 지금 시점에서 굳이 나가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?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겠죠. 네. 안 나갈 가능성도 있죠.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갔을 때 본인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의 100%를 다 얘기했다. 네. 네, 저렇게 라고 새벽에 이제, 나가서요. 예. 생각을 할 것이고 저런 부분들이 이제 정유라 씨 자신의 어떤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도 멀쩡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나가서 어떤 새로운 진술을 할 경우에 그것이 이제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 얘기대로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불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제 예. 정유라 씨가 거기서 그러한 판단을 면밀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이유영아 변호인의 그런 질의응답 부분에서 이 특검에 유리한 진술을 계속 해줄 수 있는 것이냐 하다 보면 또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죠. 예, 예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뭐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특검 측과도 일정하게 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추측이 됩니다. 네, 국정농단 관련된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. 오늘 재판에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 특검 측이 아니라 유영하 변호사,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. 네, 유영하 변호사가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. 네. 정유라 씨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정유라 씨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최순실 씨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하게 매우 결정적인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? 특검에 나가서. 그래서 불러다 놓고 어떤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인지,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인지 상당히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. 네,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유라 씨 인연 굉장히 관심입니다. 물론 40년 지기 최순실 씨의 딸로 알고 있을 것이다. 이건 당연한 추측인데요. 과거에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락한 적이 있다.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? 한 차례 했으니까. 한 차례. 무슨 대화 나갔어요?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. 네,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. 1월 1일도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. 자, 박근혜 전 대통령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했고 여러 번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. 근데 정유라 씨가
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가서 그렇죠. 이제 재판부가 이제 네. 뭐 검사 물어볼 거 아닙니까? 네. 얼마나 아십니까? 네. 통화하는 사이입니다. 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. 박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올 텐데 왜 증인으로 불렀을까요? 아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그 매일 하면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나 그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대응들이 좀 나왔는데 네. 그동안에 사실 뭐 대응이라 할 만한 대응이 없었어요. 예.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묻어가기 이렇게 그냥 예, 무대응. 예, 예. 무대응으로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저 정유라 씨를 증인 신청했습니다.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나름 이제 승부를 던지는 것 같고 이제 뭔가 박 전 대통령 쪽에서 본격적으로 좀 재판을 좀 준비한다는 느낌을 움직이는 받아요. 듯한 느낌이. 네. 이제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마 가장 크게 뇌물이니까, 뭐 이재용 부회장 1심 거기서 알아서 잘 하겠지. 우린 거기서 무죄 나오면 우리도 그냥 똑같이 무죄야. 약간 그걸 좀 지켜보는 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뭐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도 뭐 앞선 재판에서 결론이 나면 우리 그거 따라가면 되겠지. 근데 지금 현재까지 선고 나온 것들을 보면 박 전 대통령 생각과 다 반대로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블랙리스트 유죄잖아요. 가장 큰 뇌물도 유죄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뭔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가 다 당할 수도 있겠다. 네. 그렇다고 보면